마음을 달래려 바다를 바라보면서 네. 예, 그렇게 자주 왔던 산입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그림같이 푸른 산. 지친 몸과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만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기능성 신발로 업계의 주목을 받은 신발을 개발하는 이곳! 뼈아픈 사업 실패를 딛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중인 오늘의 주인공!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윤택의 으뜸의 윤택입니다. 날씨 참 좋아요. 진짜 이 푸르르고 말이죠. 공기도 좋고 햇살도 좋고 막 여러모로 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산은 바로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오서산입니다. 예로부터 까마귀와 까치가 많이 살아 까마귀 보금자리라고도 불렀고요. 정상에 서면 서해안 풍경이 시원하게 보여서 서해의 등대로 불리는 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과연 어떤 으뜸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산행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의 심장, 발건강 지킴이 기능성 신발 개발자 이청근 대표. 수많은 실패와 연구 끝에 완성품으로 개발된 기능성 신발. 다채로운 디자인과 남다른 기술력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 혹시 저 성함이 제 이청근이라고 합니다. 청자 근자요? 네네. 야, 제가 근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 같은데요. 청근, 니은이 아니라 이응. 예예. 푸를 청자예요, 그러면? 네, 풀청자. 뿌리근? 네. 푸른 뿌리다. 이게 네. 무슨 의미입니까? 나무처럼 예. 평생을 파란 마음으로 뿌리 깊게 살아가라고 아버님께서? 예, 아버님께서. 야, 참 자식에 대한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님이 저준 이름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말이죠. 네. 오늘 으뜸께서 네. 오늘 이 오서산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오서산과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오서산이 네. 이 서해안 쪽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고요. 해발이 이제 790m니까. 790이요? 예. 이야, 아니 이 서해안 쪽에 790이 있어요? 예. 가까운데도 이제 예. 높은 산이 있지만 여기 산이 네. 그 날씨가 맑으면 서해안 바다가 쫙 보여요. 그래요? 이 산이 네. 제가 이제 사업이 좀 힘들 때 그런 예, 또 마음을 달래려 바다를 바라보면서 네. 예, 그렇게 자주 왔던 산입니다. 그 사업이 힘들 때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줬던. 네.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이 산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은 자연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산속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게 산속에 오면은 건강에도 좋고 네. 또 전부 다 이 녹색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으로 네. 네. 나쁜 것은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배출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 마음에 있는 것들 또 나쁜 것들도 다 밖으로 배출되고 좋은 것들만 들어오고. 저 실례합니다만 결혼은 하셨습니까? 그럼 네. 제가 청춘으로 보이나요? 아니 혹시나 해서요. 그럼 부부가 같이 산도 많이 다니세요? 거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힘든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많이 힘들게 하셨었어요? 예, 힘들게 한 적도 많고 많이 집사람은 앉아가지고 네.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하죠. 간접적으로 즐기시는 거 좋아하고 직접적으로 즐기시는 거 별로 안 예, 예. 좋아하시는군요. 남들이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건 좋아하고 본인이 하는 건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대리만족. 예. 예. 그런데 그 여기가 이 충청도란 말이에요? 오서산이요? 네. 그럼 혹시 고향이 여기세요? 지금 가까이 살고 있는 데가 천안이기 때문에 천안이요? 예, 예. 그다음에 네. 여기가 오서산이 네.
이게 서해안의 등대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오소산을 좋아하고 오늘 함께 산행을 하고 싶어서 일로 왔습니다. 아, 네.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 이제 서서 올라가면서 가면서 또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네, 출발하시죠. 가보실까요? 네,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홍성과 보령 경계에 있는 금북정맥의 최고봉인 오서산. 다양한 코스를 통해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요. 코스에 따라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 정도면 정상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이곳. 오늘의 산행은 어떨지 벌써 설레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만나 뵙고 이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으뜸이신지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힌트요? 네. 야, 몇 가지 있을 겁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네.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죠. 예. 네. 걸어가는데 네. 어떤 힘으로 걸어가고 있죠? 아, 이 다리의 힘. 다리. 예. 그렇죠? 맞죠. 다리의 힘이지. 네, 네. 다리를 받쳐주는 거요. 다리를 받쳐준 건 발바닥. 발바닥. 네. 그렇죠. 그 발바닥과 관련된 일입니다. 발바닥이랑 관련이 되셨다고요? 예, 예. 발바닥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혹시 뭐 깔창? 신발? 예, 맞습니다. 오, 신발이요? 네네. 신발을 제조하세요? 네, 신발을 개발해서 생산까지 하고. 아니, 보통 그 신발이라고 하면 네. 운동화, 그죠? 구두, 슬리퍼, 뭐 등산화, 조금 이제 이게 기능성이죠. 그 중에 어느 겁니까? 이제 운동화, 구두, 캐주얼, 네. 우리가 보통 신는 신발들, 그 다음에 골프화, 안전화,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나 신발 많은 사람 부러워하는데. 아, 그래요? 신발 많으시군요. 예? 특히나 이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게요. 예. 네. 혹시 심장이 하는 역할 아세요? 심장의 역할은 피를 펌핑을 해주는 역할 아닙니까? 어우, 잘하시네.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발인데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은 뼈가 약 26개, 근육과 힘줄이 약 32개, 그리고 인대가 약 107개가 얽혀 있을 만큼 복잡한 곳이고 인체의 2%만을 차지하면서도 나머지 몸의 98%를 지탱하는 몸의 뿌리 역할을 하는데요. 발에 문제가 생기면 걷거나 뛰는 것이 힘들어지며 도미노처럼 다른 질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은 걸을 때마다 체중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디는 곳이며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지 어쩌다가 이제 신발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된지 모르지만 직업이 농사꾼이었어요. 아,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네.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농사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농사 짓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집사람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게 아내가 청혼을 먼저 했죠, 저한테. 아니,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우연치 않게 그 모임에서 만났는데 나이트클럽 모임?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교회에 나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람은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청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할 때 내가 조건이 결혼하면 나는 시골에 농사를 짓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았죠. 속았지. 속다니요? 왜냐면 제가 시골에 있는 아낙네를 만났어야 하는데 여기는 도시의 막내딸을 만나다 보니까 밥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었었어요. 그 결혼해가지고 시골에 와서 불을 떼면서 밥을 하려고 하니까 오, 웬일이야. 너무 힘들었겠죠. 아니, 무슨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야. 저녁마다 힘들다고 우는데 부모님께
이제 불효를 저질렀죠. 밖으로 나가서 살자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살면서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시작한 일이 옛날에 그 연탄에서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체인지 되던 네네. 시절이었어요. 예. 예, 가스레인지를 팔면은 그걸 수금하는 수금 사원부터 시작을 했죠. 거기서 한 3개월 하다가 이제 전화국에 들어가서 계약직으로 하다가 이제 그 후에 1년 뒤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 월급으로 내가 32평 아파트를 살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10년, 20년 가도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장은 안정되지만은 미래가, 가정을 위한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건강식품 그 대리점을 시작을 했죠. 사람은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무릎 관절이, 퇴행성 관절이 오면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능성 신발이라는 신발을 하나 제가 소개를 받아서 그걸 신겨 드렸더니 첫 마디가 편하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편하다? 이거 그렇다면 이건 블루오션이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능성 신발은 없었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신발에 관심을 갖고, 예, 그때부터. 기능성 식품 먹는 거에서 이제 신발로 신는 걸로 이제 바뀌신 거예요. 네네. 그 다음부터. 예. 아, 그러시구나. 네. 어렸을 때 뭐 신발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신발 부심 있는 사람들은 막 신발 많이 하고. 좀 고무신 세대 아니십니까? 당연하죠. 기차표 이런 거. 예, 당연하죠. 네. 어렸을 때 네. 진짜 부잣집은 네.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고무신이었죠. 고무신 아니면 맨발도 있었어요. 네. 네. 검은 고무신. 네. 예. 그때 뭐 신으셨어요? 당연히 하얀 고무신이 있어요. 아, 하얀 고무신, 백 고무신은 요즘 좀 센데 원래 검정 고무신이 되는데. 우여곡절이 많은 시기를 지나 이젠 평탄한 길을 걷게 된 이청근 대표. 오늘 산행도 평탄한 숲길만 이어지나 했는데 아이고 점점 숨이 차더라고요. 아유, 아까 입구하고는 좀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아, 이제 엄청 이제 힘이 들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등산 맛이 좀 나네요. 예. 쉬는 데가 없어요. 쉬는데 여기 계단 있는데, 계단이요? 계단 올라가기 전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예, 거기 자리 좋네. 예. 아이고. 아이야. 야, 이 휴식이 이 꿀맛. 앉자마자 그냥 기분이 좋으네. 가던 길을 멈추고 꿀 같은 휴식. 이게 또 산행의 묘미죠. 아니, 기능성 신발 종류가 참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동안 많이 변화가 많죠. 그렇죠. 처음에는 신발이 도보의 수단으로 만들어졌지. 사실 네. 기능성심이라는 말들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발이 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밝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한테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만들까 해서 처음 만들어진 신발은 바닥창이 이렇게 꺾인 거예요. 그래서 중장년층 분들이 한때 밑바닥이 둥글게 이렇게 생긴 걸 한때 그걸 많이 신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연설을 하시는데 자꾸 기우뚱 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니까. 그 신발도 사실 알고 보면 좋은 신발이에요. 아, 그게 그래요? 이제 마사이 신발이라고. 네. 아, 그게 맞아요. 예, 일명 마사이족들이 이렇게 맨발로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발뒤꿈치 디뎌서 전체 관절을 움직여서 걷는다. 네네네. 그래서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걸어도 이렇게 이제 그 근골격계 문제를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한국에 마케팅으로 도입했었죠. 사실은 이제 맨발 신발을 재현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 요즘에는 그래서 제일 핫한 게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개발한 거죠. 궁금한데 뭘 개발하신 거예요, 도대체? 저 이제 신발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신발은 이제 물리적으로 걸으면서 효과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물리적이지 않으면서도 인체에 유익한 어떤
아이디어가 없을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가져오셨어요? 제가 우리 윤택 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신발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아 이렇게 안 나오네. 신발이 크다 보니까. 아, 가만 있어봐. 이 신발 그 대표님 신으신 신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등수 하나로 만들었는데 손 한번 줘보세요. 손. 뭐지? 가만 있어봐. 뭐가 느낌이 있습니까? 지가 무슨 진동이 있는데요? 그렇죠. 진동이 있죠. 네. 이 속에 이제 진동이 들어가 있는 진동 칩이 들어가 있는 신발인데 소리가 나는데? 네, 앞에는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나면 이거 가만 있어봐. 소리가 나면 전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징징징징 소리가 나는데요? 자연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나죠. 이게 뭐 구슬이 들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요런 칩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칩이요? 예, 예. 요게 이제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스프링 같은 거. 네. 이 밖에를 보면은 네. 이렇게 절개를 하면은 이게 자석이에요. 네?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N극과 S극의 자석을 상판, 하판해서 자석을 고정을 시켜놓고 네. 이제 지구는 그래서 지금 서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죠. 붙질 않죠. 절대. 안 붙네요. 안 붙죠.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넣었어요? 아, 요게 네. 지구는 네. N극과 S극의 거대한 자석에 의해서 그렇죠. 자장의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쪽에 현재 여기도 자유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그 자유 에너지를 신발 속에 넣게 되면은 요게 이제 진동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서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혈액 순환이 되고. 잠깐만. 네.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 신어봐도 돼요? 네, 그럼요. 제가 이 색깔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신발 엄청 큰데요? 저를 거인으로 보셨나 보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바닥을 탁 쳐보세요. 느끼죠? 그 작은 울림 같은 게 있네요. 네. 웬일이야 이게? 네. 발이 꽤 편한데요? 네, 네. 아니, 그렇게요. 이 아이가 그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은 네. 이 위에다가 네. 귤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 과일을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네. 과일은 꼭지가 떨어지는 순간 생명의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마르고 시들면서 곰팡이 일어나고 부패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올려놓은 것은 하루 10일, 20일, 한 달이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자기장이 막 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오는 자장의 에너지로 인해서. 근데 자장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걸 자기장이라고 안 하고? 자기장이라고. 이제 자기장이라. 집 자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이제 자기장이는 이제 자석이기 때문에 자기장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또 자장 에너지라고 자장 하고. 에너지라고 하고 네. 짬뽕은 아니고. 예. 그럼 진동칩이 그럼 이 등산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 신발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요. 어떤 신발이든지 네. 일반적인 신발은 충격에 대한 그 흡수 장치를 생각하지 않고 외형과 그다음에 색상과 이런 쪽에 주로 신발을 많이 개발했어요. 또는 이제 가벼운 신발 위주로. 근데 사실은 사람이 발을 디딜 때마다 걸음을 걸을 때 120에서 130%의 체중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무거운 체중을 계속 받게 되면은 사실 어딘가는 무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흡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신발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쪽에 가면 고대 조형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건물들이 500년, 700년 이런 건물들인데 그 건물의 바닥을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아치형을 어디서 그 착안해서 건축에 도입을 했냐면 사람 발의 아치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가 그 비밀을 이제 발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발의 아치에서 그 조형물을 세우면은 500년, 700년, 10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발의 아치가 바로 쓰게 되면은 바른 자세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도 체중을 중력을 그대로 받는데 발의 아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중력이 분산되느냐, 중력을 받느냐. 이게 많이 받게 되면 받은 상태에서
잘못된 걸음을 걷게 되면은 어디든지 마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중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대중들은 신어본 분들은 이제 매니아층으로 형성이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기억에 남고 이제 가슴에서 좀 뭉클했던 부분은 2018년도에 한국 그 장애인 국가대표 골프 선수들이 미국 인터내셔널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신발들을 신고 가셨어요. 이제 계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본인이 장애인이면서 골프를 즐기시는 분인데 골프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신 분인데 하반신을 못 쓰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 다리 좀 만져봐라. 다리를 만지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다리가 따뜻해졌다. 신고 이틀 만에 이제 장애인 골프 선수가 듣고 자기도 이제 호기심에 신발을 하나 우리 걸 신게 된 거예요. 신고 좋아서 또 사시고 또 사시면서 국가대표 그 단장님한테 우리 신발에 대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럼 협찬을 해줄 수 있나? 제가 협찬을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에 같이 단체 사진도 좀 찍고 신발을 전체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고 나가셨어요. 그게 이제 가슴에 좀 감격스럽고 참 좋은 신발을 만들었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죠. 탄탄한 기술력과 열정이 듬뿍 담긴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건강과 행복을 되찾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신발을 직접 신어본 사례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70대 최숙향 씨. 3년 전 발이 불에 달군 듯 통증이 심해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냈다는데요. 조금만 걸으면 그냥 막 화끈화끈하고서는 너무 아파요. 그거 알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너무 아파가지고 디디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디디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발바닥 흔들고 앉았냐고. 막 찬물에다 갖다 해고서는 이불도 이렇게 걷고 이러고 발 내놓고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발에 부항을 뜰 정도로 심각했던 족저근막염. 대체 어떤 질병이죠? 발바닥을 둘러싼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은 전체 인구의 약 1%가 앓는 질병인데요. 성인의 발 뒤꿈치 통증은 많은 부분은 족저근막염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었거나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잘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는 폐경기 여성, 또한 평발인 사람, 운동으로 인해 종아리 근육이 지나치게 발달한 사람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걷기도 힘들었을 때 다양한 기능성 신발을 신어봤지만 발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저기 신발은 기능성 신으려고서는 사러 몇 번 갔었어요. 저기 텔레비에서 보고서는 그 좋다고 그러는 사람 전화번호 따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살라고 보니까 발이 안 맞아요. 신으면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갖다 주고서 안 샀어요. 그래서 몇 번 신발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말도 못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더니 한날은 날 보고 이 신발 신으니까 계속 걷고 싶어. 너무 좋아. 그러더라. 그이도 발바닥이 아팠었거든요. 그이도 나도 발바닥 아플 때 그이도 발바닥 아파서 내가 맨날 그렇게 해봐. 이게 부항 붙여봐. 그랬던 중이었는데 한날은 신발을 신고 와서 이거 신으니까 자꾸 걷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뭔 신발인데 이게 기능성 신발이래. 그러면서 어디서 샀냐니까 가양동에서 샀다 그러더라고요. 발이 안 아프니까 좋고 이 걸을 때 발바닥이 그 싸구려 신으니까는 발바닥이 땅에 대서 이렇게 아팠는데 얇으니까 이거 그렇지 않으니까 좋고 너무 편하네요. 쿠션이 좋으니까 좋고. 이게 바로 자꾸 걷고 싶게 되는 인생 신발이랍니다. 이게 제 신이에요. 이거 지금 2년, 만 2년 신은 신. 우리 손주 신. 우리 손주 여름 신은 신고 갔고.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이 있으면 냉찜질을 수시로 하거나 아킬레스건과 발바닥에 움푹 파인 곳을 마사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충격을 흡수하는 깔창을 쓰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발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성 신발을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체외 충격파 시술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능성 신발로 걷는 게 편해지자 아니 이 기적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뭐 오래 걸을 수 있는데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어딜 가든지 오래 걸어도 발 때문에 걱정, 신 때문에 걱정은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게 꿈만 같은 일상이 된 또 다른 사례자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60대 주부 박인숙 씨. 지금 이렇게 걷는 건 한때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다 안 좋았어요, 몸이. 갤로 심한 곳은 그냥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발이 아파서 제일 힘들었고, 이게 이제 또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 다 했는데 MRI 같은 뭐 다 찍었어. 근데 병원에서 그냥 수술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 후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수술은 아니다 이런 게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어디 조금만 이런 보통 신발을 신고 나가다가 보면은 다시 신발을 벗어서 바닥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볼 정도로. 근데 도저히 잠깐 가는 거리도 너무 힘들어요. 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발가락과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혹시 느껴보셨나요? 바닥에 발을 대기 힘들 정도였다는데요. 모든 일상을 마비시킨 이 질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만성화돼서 신경이 퇴행성 섬유질화되고 두꺼워지는 족부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중년 여성에서 많이 생깁니다. 굽 높은 신발을 착용하고 오래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백화점처럼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발바닥 신경과 주변 조직이 더 긴장하게 되고 지간신경을 더 압박할 수 있는데요. 지간신경종을 예방하려면 맨발로 서서 신발을 발 위에 올려놨을 때 바깥으로 발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폭이 좀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아유, 대체 이 약이 얼마만큼입니까? 발의 통증이 심해지자 매일 약으로 간신히 버텼다는데요. 이게 다 뭔가요, 어머니? 이게요, 제가 발이 아파서 먹는 약들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약들이에요. 3가지로. 근데 이 약을 이 신발 신고 약도 많이 줄였어요. 하루에 어떤 때는 1번도 먹고 어떤 때는 2번도 먹고 3번 이상은 안 먹어요. 그때 너무 아플 때는 일종의 진통제죠. 진통제인데 이제 그 순간만 멈추게 하는 건데 내가 많이 먹어보니까 얼굴이 부어요. 얼굴이 붓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 행복한 일상을 다시 되찾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픈 사람은 지푸라기 잡고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제일 못 걸으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걸 보니까 기능성 신발인데 뭐 신경종, 족저근막염 뭐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쫓아갔어요. 바로 거기서 그 길로 무조건 들어갔는데 거기 점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권하시는데 거기서 신어보니까 신발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아픈 감각을 모르겠어요. 어쩌면 계속 진동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사서 신고 집에 왔어요. 하고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소개도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 신발을 신고 강원도 놀러 갔었는데요. 발도 안 시려요, 신발이. 발도 안 시렸고 아무리 걸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얼마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닐 때 그냥 신발을 벗고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얇은 슬리퍼 주잖아요. 그거 신으면 또 아파요. 그 신고는 못 다니고 저 신발 신고는 뭐 바닷가 어디고 막 다 다닐 수 있어요. 이 검정 신발은요, 겨울에 멀리 갈 때 눈 올 때 발도 안 시렵고 편하고, 이 신발은 봄 가을로 신고, 또 이 신발은 샌들은 여름에 신고,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예요. 자기 고통, 내 고통은 몰라요. 자기가 겪어봐야 알지. 안 겪어보는 사람은 그 고통 몰라요. 내가 맨날 아프다고 맨날 발 아픈 지가 7, 8년 아프다고 하니까 식구들이 다 건성이죠. 몰라요. 근데 이 신발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신고 다니잖아요. 몸이 피곤치가 않아요. 몸이 진짜 안 피곤하고 신고 다니는 동안은 몸이 가볍고 편해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함이 없고 저 신발을 신다가 바로 벗어놓고 만약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시장에 가면서 슬리퍼를 신고 하잖아요. 다리가 힘들어요. 근데 저 신발 신고 다니는 것은 힘들지가 않아요. 기능성 신발을 직접 신어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이 신뢰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또 다른 사연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0대 이순옥 씨. 불편함 없이 잘 걷고 집안일도 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한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통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10년이 넘어요. 키가 한 10cm가 줄었어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심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시술했어요. 풍선을 불어갖고. 그러고도 한 6개월 누워 있었거든요.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려면 자신이 안 서요, 이 다리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쁜 마음도 먹은 적도 있었어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 그 고비는 어떻게 넘기신 걸까요? 저희 사돈이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어디가 불편하시냐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신발을 보내주셨어요. 그 신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아. 아이고 정말 좋은 사돈을 만나셨어요. 그렇게 우연히 신게 된 기능성 신발로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좀 밝아졌죠. 왜냐면 활동을 하니까. 일단 이 밖에 세상을 보니까 많이 밝아졌죠. 병원도 갈 수 있고 내가 뭐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사올 수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너무 행복하죠. 발이 아파 걷기 힘든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상을 선물해준 기능성 신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나요? 창과 재봉을 결합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약 한 40공정을 거쳐서 여기서 완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무려 40단계가 넘는 과정을 거쳐 꼼꼼하게 제작되는 신발. 그런데도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네요. 사방 압착기라고 해가지고 사방에서 쫙 조여서 압착을 시켜가지고 본드를 완전히 접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상 처리, 이제 화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디에 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세척을 해주고, 만약 여기서 불량품이 나오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빼놓고 완성품만 이제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외형과 디자인도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데요. 운동화, 구두부터 하이힐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신발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평생 고객을 만드는 비결이 있다고요? 여기는요, AS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이 신발을 신고 다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창을 교환한다든지 어떤 뭐 재봉이 틀어졌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을 수선해 주는 곳입니다. 그 제품을 파는 것보다 우리 제품을 신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저는 이제 생산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제품과 기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AS실 운영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내리막 없는 오르막길이 시작됐습니다. 아, 빨리 오세요. 아니, 자연인이. 어서 오셔. 제가 산을 많이 다녀보긴 했지만 아니 이 오르막길 있는 데는요 어떤 산이든 다 힘듭니다. 아이고 산은 산이로구나. 아이, 얼마 안 남았네. 아 어디요? 오소선 정상. 네, 정상이 900m. 900m. 조금만 힘내시지. 형님, 예? 조금만.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예,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요. 궁금한 것도 네. 많고. 형님 잠깐 앉으시죠. 예, 좋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산행의 즐거움이죠. 궁금한 게요. 네. 그렇다면 이 기능성 신발이라는 걸 누군가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알 수 있는 건 도대체 몇 켤레나 팔렸습니까? 사실 네. 판매한 족수는 카운트를 안 해봐서 잘 모르고요. 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네. 한 30만 족 될까? 30만 족이요. 네, 30만 족 좀 안 될까?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와. 그렇다면은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확 치고 올라가는 기술. 아니, 너무 확 치지 마. 아니요. 그냥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선점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죠? 그 모델 잘 쓰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만난 건가요? 농담 진짜 농담이고. 아예 아무래도 농담이 진담 같은데. 진짜. 아 그런 사심은 없습니다. 제가. 네, 그런 사심은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네. 매출보다는 매출이 올라가려면 생산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생산력에서 지금 굉장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아직은 못 갖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춰주려면 아까 이제 그 바이브레이션 칩 네. 그것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대량 생산이 돼야만이 이 제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항상 손뼉이 마주쳐야지만 그죠? 소리가 나듯이 뭔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예. 그냥 뭐 작은 장사를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한 위기의 순간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겪어보신 적 없어요? 아 한숨부터 나오신 뒤에 벌써 여기서 꼬물꼬물 또 옛날 생각 나셨구나. 너무 진짜 위기 너무 힘들었는데 네.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힘들었었다는 것이. 그 동업자들과의 맞지 않는 어떤 철학 또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독립을 했는데 불량품이 그냥 대거 쏟아졌어요. 아이고. 이게 불량품이 나오면은 신발은 참 어떻게 재생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어떤 재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년도 안 돼서 이게 부도나 마찬가지였죠. 부도 처리만 안 했지.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위기를 느끼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위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이럴 때 자살이라는 걸 선택하는구나. 이제 그 시점까지 간 상태에서 집사람은 병이 들고 정말 위기의식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도 체중이 한 15kg 정도 빠져 있었죠. 이게 21층 오피스텔에서 아래를 보면은 여기를 뛰어내리면은 끝나는데 그러면 그 후에 나를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선택은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의 상황은 그런 어려움이고. 물론 이제 본인이 겪는 고통은 참 크잖아요. 그걸 극복해내는데도 참 정말 쉽지 않고 가족들 또한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 사모님이나 또 따님이 계시죠? 네.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 아내에게는 예. 너무너무 많이 미안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제 아내는 그때 당시에 갱년기를 겪는 시기여서 혈압이 300이 넘게 올라가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아이고. 또 당뇨기, 그다음에 복부 비만, 우울증, 합병증이 올 수 있는 데는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밤에 집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12시, 1시, 2시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뭐 3시, 4시 정도 돼서 전화가 와요. 송이 아빠 나 여기 어딘지 몰라.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냥 모든 거를 잊으려고 한 건지 왜 그런지 몰라도 집에 있기는 너무나 이제 우울한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도 이제 막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텐데 딸 하나인데 아빠를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마음만 애타고 많이 힘들어하고. 사모님께서는 직접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네. 사랑하는 사람, 그죠? 네. 그러니 그 마음 되게 애타했을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은행 비세, 아이고. 집 담보, 뭐 보험 들었던 거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출이라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에서는 다 빌려서 사업에 올인을 한 상태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께서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일 큰 도움이 네. 도움이. 예. 도움이. 예, 제일 큰 도움이 저는 아내의 응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만한 응원이 없습니다. 네. 아,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하는 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서울에 있고 이제 집사람은 천안에서 있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 서울에 올라와서 송이 아빠 내가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해주는데 죄송해요.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했던 이청근 대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가족의 응원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혼 잘하셨네요. 그 프로포즈 했을 때 뿌리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내의 어떤 물질로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응원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이 힘이라는 게 돈으로 주는 힘도 있지만은 이게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이 에너지를 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좀 도와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돈도 좀 도와줬죠. 지금은 이렇게 활짝 웃으며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의 열매는 늘 고통 뒤에 맛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다 온 것 같아요. 정말 좋다. 이야, 다 왔네 이제. 저기 보세요, 여보. 와, 멋있죠? 멋지네요.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그쵸. 이쪽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상은 여기서 좀 더 가야 되고요.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산은 이 맛에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서해안이죠? 이게 서해 바다예요. 그럼 정상은 어디입니까? 정상은 여기서 100m만 더 가면 저기 보이는데. 그래요? 예. 가까워진 정상을 생각하니 점점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를 올라오려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죠? 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예, 네. 정상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 한번 이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네. 네. 든든하다, 든든해. 오서산. 네. 예. 이게 정상을 찍고 나니까 네. 이런 마지막 질문이 좀 기대가 돼요.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어느 시장이든지 네.
그 제일 주인이 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연상을 하면은 아, 그 브랜드. 어디 얘기하면 아, 그 브랜드. 사실 이 기능성 신발은 전 세계에 대표 브랜드가 아직 없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브랜드가 전 세계에 누구나 알려주는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요. 그럼 우리 국민으로서도 참 자부심 생기고 좋죠. 그렇죠. 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확실하게 되죠. 네, 네. 그럼요. 네. 네. 앞으로도 네. 국내뿐이 아니라 오케이. 전 세계인의 오케이. 발을 위하여 네. 열심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우뚝 솟아 서해를 밝히는 산처럼 이곳에서 다짐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화이팅!